유리 멘탈을 위한 심리책. 상처투성이 세상에서 다치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하여. 이 책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쉽게 충격을 받는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하여 작은 일에도 금방 마음의 중심을 잃고 불안, 짜증, 쓸쓸함 같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왜 아까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며 자책한다.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다. 승승장구하는 친구의 소식을 들으면 불안함이 커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의식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몹시 초조하고 두렵다. 혹시 전부 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뜬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성향이 강하고 뭐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잘 해내고 싶은 사람일수록 여기저기에 마음을 쓰게 되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을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여유 있는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을 때는 마음이 나쁜 감정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을 뒤덮고 있는 한 겹의 꺼풀만 벗겨내도 어떤 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은 본래 강하면서도 유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인간은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체력에 한계가 있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지치면 이래저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힘은 무한합니다. 그 힘은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닳아서 줄어들지 않지요. 힘은 충분합니다. 마음에 어떤 충격이 오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에도 여유가 없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에 사로잡혀 본래의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강하고 유연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바심을 내고 끙끙 앓으며 고민하는 등 부정적인 기운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진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래서는 안 돼, 이럴수록 더 밝은 척 해야 해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괴로워집니다. 무작정 그만 신경 쓰자 라고 생각하며 걱정거리를 덮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충격을 받아 마음이 다쳤음을 인정하고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파악하면 자신의 감정을 더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유리 멘탈을 극복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초연한 사람들의 비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며 전전긍긍 해본 적이 있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초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내가 머리를 굴려 생각해도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남을 유난히 의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남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어차피 그 사람의 감정일 뿐
자신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성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똑같은 걸 봐도 저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법이 다르죠. 따라서 다른 사람의 평가란 단순히 그 시점에서 느낀 그 사람의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것을 그 이상으로 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대가 내리는 평가가 내 가치를 정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이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쌓인 뿌띠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하면 과거의 나쁜 경험으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라고 이름 붙인 치명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생채기가 나는 일을 숱하게 겪습니다. 저는 타인에게 받은 작고 일상적이지만 지속적인 아픔으로 다가오는 상처를 뿌띠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비판, 부정적인 평가, 인격 부정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기죠. 이런 뿌띠 트라우마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빈틈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상처를 받기 전에 미리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남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지요. 더 강하고 유연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뿌띠 트라우마를 조금씩 치유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치유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패션 스타일에 도전하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든다면 그 도전을 열렬히 응원해주는 최고의 아군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일 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부서진 멘탈을 금세 회복하는 방법.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마음의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멘탈이 세다고 자신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이런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약해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이 닥치면 당장 이런 생각을 떠올려 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이런 기분이 드는 건 혹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가령 책상다리 모서리에 발가락을 찧으면 눈물이 찔끔 나게 아픕니다. 그럴 때는 그저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고통이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아프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몸의 충격만이 아니라 마음의 충격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인이 거둔 놀라운 성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급격하게 초라해진 자신의 부족한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한심함이 다시는 드러나지 않도록 스스로 완벽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 먹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은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충격은 오래 갑니다. 이미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질긴 충격에 대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 강한 불안과 우울 등의 감정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래, 이 모든 일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인정해 봅시다. 부러워지거나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남과 비교해서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것.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자체를 평범한 반응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러고는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말고 충격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아, 나는 충격을 받았을 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서서히 충격이 사그라집니다. 단순한 인식이지만 이 생각의 전환은 의외로 힘이 셉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복잡한 생각들도 머릿속에서 스르르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달라지는 것들.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런저런 일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는 과거와 미래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현재를 희생하면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미래가 손에 들어올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지금을 산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다고 느끼는 것도 전부 지금입니다. 앞날만 걱정하고 지금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지금을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소홀히 하는 삶을 살면 죽을 때까지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당장 해야 할 것들이 보이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